안녕하세요. IT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유튜브 채널 시너지플라워의 KK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IT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린 소식 기억하시나요? 바로 구글이 미국 정부의 제재에 따라 중국 화웨이와의 일부 비즈니스를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이어 퀄컴과 인텔 등 칩 제조사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20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퀄컴, 인텔, 브로드컴 등 주요 칩 제조업체는 미국 정부의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화웨이의 제품 공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인텔은 화웨이에 서버 칩을 공급하고 있으며 퀄컴은 스마트폰용 프로세서와 모뎀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 브로드컴은 통신 장비용 칩을 화웨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이어 칩 제조사들마저 화웨이의 제품 공급을 중단할 경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 사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화웨이는 자체 칩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부품 비축 등 대비 작업을 해왔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부품 수급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기대작 갤럭시 노트 10의 디자인이 전작인 노트 9보다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9일 중국의 IT 분석가 아이스 유니버스는 트위터를 통해 갤럭시 노트 10의 가장 큰 변경점 두 가지는 전면 카메라 위치와 후면 카메라 위치의 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에는 상반기 플래그십인 갤럭시 S10 시리즈에 탑재된 19:9 비율의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이스 유니버스는 구체적으로 카메라 위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갤럭시 S10 시리즈와 달리 화면 중앙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또 갤럭시 노트 9의 후면에는 수평으로 배열된 듀얼 카메라가 탑재됐지만 후속 모델에서는 수직으로 배열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최근 공개한 6400만화소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 이미지 센서의 탑재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한편 갤럭시 노트 10은 오는 8월 초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LG U+는 5G 상용화 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을 통해 LG V50 신규 5G 스마트폰으로 1.1GBps 속도를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1.1GBps 속도는 기존 실제 이용자가 확인 가능했던 속도 800Mbps 대비 약 37.5% 향상된 결과입니다. 글로벌 기준 실험실 환경이 아닌 5G 상용망에서 상용 단말로 측정한 실제 이용자 체감 속도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속도 측정은 측정 어플리케이션인 벤치비를 활용했으며 4G와 5G 기지국이 동시에 연결되는 ENDC를 지원하는 모드로 진행됐습니다. ENDC는 4G와 5G 기지국이 동시에 5G 단말에 데이터를 송출하는 기술로 5G 기지국 간 이동 시에도 매끄럽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30GB 용량의 4K 영화 한 편을 다운받을 경우 4G에서 100Mbps 속도를 보장하면 40분이 소요되지만 ENDC 기술을 통해서 구현된 1.1GBps로는 4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회사 측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구글의 최신 스마트폰 픽셀 3a 시리즈 일부 제품에서 랜덤으로 시스템이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외신이 20일에 보도했습니다. 레딧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픽셀 3a 및 픽셀 3a XL 버전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 시스템이 종료되면 화면이 켜지지 않으며 30초 동안 전원 버튼을 눌러 하드 리셋을 해야 합니다. 문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서드파티 앱을 사용할 수 없는 안전 모드로 사용해보기도 했지만 랜덤 시스템 종료 현상은 계속 발생한다고 합니다. 구글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인도 시장에 새로운 홍미노트 7S를 출시했습니다. 홍미노트 7S는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홍미노트 7의 인도 버전입니다. 디자인 및 대부분 사양은 동일하지만 후면에 듀얼 카메라가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홍미노트 7S는 6.3인치 물방울 노치의 풀 HD 플러스 디스플레이와 2.2GHz 스냅드래곤 660 칩셋과 3, 4, 6GB 램과 32,
64, 128GB 스토리지가 장착됐습니다. 또 후면에는 4800만화소 플러스 500만화소로 조합된 듀얼 카메라가 장착됐으며 전면에는 1300만화소 셀피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4000mAh 배터리 및 안드로이드 9.0 파이 기반의 미 UI 운영체제는 동일합니다. 23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redmi 7S는 오닉스 블랙, 사파이어 블루, 루비 레드 색상 등 옵션을 제공하며 가격은 3GB 램 플러스 32GB 스토리지 모델이 1999루피 한화로 약 188,000원부터 시작됩니다. 삼성전자가 최신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의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를 출시했다고 폰 아레나 등 외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변경 사항으로는 블루투스 동작 관련 안정화 코드 적용과 주변 소리 듣기 사용 중 한쪽 소리가 안 나오는 현상 개선, 길게 누르기로 주변 소리 듣기 선택 알림음 적용 등입니다. 신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갤럭시 웨어러블을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에 최신 원 UI가 적용된 신규 펌웨어가 출시됐습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 기어 S3, 기어 스포츠에 신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 중입니다. 업데이트를 받은 삼성 스마트워치에는 워치용 원 UI가 적용됩니다. 워치용 원 UI는 작은 화면에서도 쉽고 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명해진 그래픽과 감성적인 모션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양한 스타일의 신규 워치 페이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백그라운드 앱 정리 및 배터리 최적화를 위한 설정 추가 외에 삼성 헬스 등 다양한 기능들이 개선됐습니다. 신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갤럭시 웨어러블을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MSI 코리아는 미니 PC QB-N4000 베어본을 출시했습니다. 인텔의 제미니 레이크 아키텍처 기반의 셀러론 N4000 프로세서와 인텔 UHD 600 그래픽이 적용된 MSI QB-N4000은 문서화 및 스프레드시트 업무, 웹 브라우징, 영화 감상 및 사진 편집 등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전력 소비량은 최대 40W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기존 QB의 초소형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쿨링팬을 사용하지 않는 팬리스 설계를 통해 불필요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HDMI와 디스허브 그래픽 출력 단자를 통해 동시에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HDMI는 4K 해상도를 지원하여 UHD TV에서도 연결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연테크는 용산구 전자랜드 신관 광장층에 주연테크 공식 서비스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센터는 제품 AS뿐만 아니라 주연테크가 판매 중인 전 제품을 전시하여 센터에서 바로 제품 상담 및 구매까지 가능하며 직접 제품 호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센터에서는 최근 출시한 휴대용 터치 모니터 V15FP 캐리뷰와 RTX 노트북, 데스크탑을 비롯해 게이밍 모니터 전 라인업이 전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주변 기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IT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속 있는 IT 정보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IT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유튜브 채널 시너지 폴라웨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